안녕하세요, 동방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지난 시간에 예고한 대로 오늘은 어부사시사 학습활동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문학교사 강미소입니다. 우리 어부사시사 내용 봤던 거 다 기억하시나요? 제목이 사시사죠, 그쵸? 사시는, 그쵸? 사계절이라는 얘기 했었습니다. 계절이 사계절이다. 선생님이 자꾸 말실수로 어부사시 가라고 하는데 자꾸 맹사정에 강호사시가랑 헷갈리는 것 같아요. 자, 이 사계절이라는 얘기 했었고 어부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이 물고기를 낚는 행위를 하죠. 근데 진짜 어부는 아니고 가짜 어부인 가어옹이다. 이런 얘기 했었고 사는 노래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어부사시사는 연시조였었죠. 시조를 평시조를 여러 개 엮어놓은 연시조였었고 평시조와는 형식에 독특한 다른 점이 있는 것이 여음구와 후렴구가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다르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어부사시사라고 하는 작품을 쓴 작가 윤선도 얘기도 했었는데 윤선도 같은 경우에는 자연에 묻혀 있는 일이 많았죠. 왜? 그렇죠. 유배를 가는 사실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사실들 기억해 보시면서 우리 시조인 어부사시사를 볼 텐데요. 여러분들 이제 유튜브 보시면은 댓글창이 있죠? 댓글창에다가 질문 많이 남겨주시면 꼭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보니까 중간중간에 좀 말실수하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선생님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서 궁금해요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1번 보시면 다음 활동을 통해 이 작품의 구조적 특징을 파악해보자고 되어 있죠. 시조라고 하는 장르는 정형시라고 얘기했었습니다. 3장 6구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정형시인데 자, 이 작품은 조금 특이한 구조적 특징을 갖고 있다고 했었고 총 40수로 되어 있는 연시조인데 이 40수가 각각 10수씩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나타낸다는 얘기를 했었지요. 그리고 각각의 1수부터 10수까지는 그렇죠. 출항부터 귀항까지를 나타내는 여음구로 되어 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1번 같이 한번 보시면 각 연에서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를 찾아 정리해보자고 되어 있습니다. 춘사부터 같이 보시면 온갖꼬지라고 되어 있는데 온갖꼬지는 온갖 꽃이가 되죠. 꽃. 자, 곧이라고 했었는데 옛날에 곧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곧교코 여름 하나니 어디 나오죠? 그렇죠. 용비어천가에 나오죠. 곧 더하기 이가 되는데 얘네는 이어쓰기 표기를 하기 때문에 고지가 되죠. 그래서 온갖 꽃이 피어 있다고 써져 있는데 얘는 봄의 특징이죠. 우리 봄에 가장 꽃이 많이 피어. 요즘 꽃 너무 많이 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벌써 아랫지방에는 벚꽃이 만개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과연 벚꽃놀이를 갈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못 갈 것 같죠? 자, 하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사에서 계절적인 배경을 나타내는 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죠. 연잎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청양잎, 세 번째 녹사의가 있었습니다. 연잎에 밥 사 먹자고 하고 있는데 이 연잎은요. 연꽃의 잎인데요. 이 연잎에다가 밥 넣고 찹쌀밥 쪄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여러분 부여 가보시면 궁남지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연꽃이 많이 피는데 그 근처에서 연잎밥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청양잎 나오는데 청양잎 모자라고 했었고 녹사의는 비옷이라고 했었죠. 주로 여름에 필요한 옷들이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가을로 넘어가 볼게요. 자, 가을. 자, 가을에 사실 우리 가을 하면 떠올리는 건 주로 낙엽이죠. 그쵸?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에서는 서리가 나왔습니다. 우리 슬슬 추워지니까 이제 뭐 서리가 많이 내렸나 봐요. 그쵸? 그래서 옷 위에 서리가 내렸는데도 추운 줄을 모르겠다라고 하는 부분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리라고 하는 부분과 춥다죠, 춥다. 추운 줄을 모르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날씨가 쌀쌀해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가을이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치운 줄 우리 춥다에서 나오는 거죠. 얘는 비불규칙 용언인데요. 춥다. 사실 방언에서는 아직도 칩다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선생님 옛날에 연변에 잠깐 있었는데 그 조선족자치구의 연길시에 가면 아직도 사람들이 춥다라고 아니고 칩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추운 줄을 모르겠다. 동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가는 눈, 설월 눈이죠. 그쵸? 눈 내리는 계절은
그렇죠. 겨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시가다 보니까 사계절을 나타내는 시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다음에 제시된 여음구를 조사해보자 고 되어 있는데 이 여음구라고 하는 애들은 1수부터 10수까지가 각각 다른 여음구가 나온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1수부터 10수까지가 춘사의 1수, 추사의 1수, 하사의 1수, 동사의 1수는 다 같은 여음구가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뱉더라 이 부분은 1수의 여음구였고요. 닷들어라는 2수, 닷디어라는 9수, 배부텨라는 10수의 여음구가 되겠습니다. 뱉더라는 배를 띄운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배를 띄운다. 그리고 닷들어라는 닻을 들어라. 닷디어라는 닻을 내려라. 배부텨라는 배를 붙여라. 꼴에 있는데 배를 띄운다. 추랑부터 배를 붙여서 내리는 거죠. 그쵸? 귀향까지를 보여주는 게 이 여음구의 기능이고, 그리고 초장과 중장 사이에 들어가서 리듬감을 만들어주고, 체험하는 듯한 현장감을 느끼게 한다. 이 현장감 느끼게 하는 거 하나 더 있었죠. 그쵸? 후렴구의 지국총 어사와에서 어사와가 어부들의 소리고 지국총이 노젓는 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라고 했었죠. 그래서 현장감을 느끼게 해주는 부분들이 초장과 중장 사이 그리고 중장과 종장 사이에 삽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2번 보시면 다음의 설명을 참고하여 이 작품의 정서적 특징을 파악해보자. 이 정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요. 어부사시사의 작가인 윤선도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요? 슬퍼, 외로워 이런 것보다는 만족스러워, 즐거워 이런 감정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죠? 일단 조선 전기 시조에서 자연은 이라고 써 있는데 일단은 윤선도는 조선 전기 사람이 아니죠. 그쵸? 작가의 유가적 덕목을 부각하거나 유가적 덕목에는 뭐가 있을까요? 충, 효, 예 혹은 인, 의, 예, 지, 신 이런 것들이 유가적 덕목이죠. 이런 유가적 덕목을 부각하는 자연물 그렇죠. 뭐가 있죠? 내, 난, 국, 죽이라든지 혹은 소나무, 잣나무 요런 애들이 주로 유가적 덕목을 부각하죠. 왜죠? 그렇죠. 소나무랑 잣나무는 침엽수죠. 그쵸? 이런 애들은 겨울에도 푸르죠. 그쵸? 사시사철 똑같다. 그쵸? 대나무는 꼿꼿하고 또 사철 푸르기도 하고 그리고 매화 같은 경우에는 눈을 뚫고 피어나기 때문에 시련을 이겨내고 꽃을 피운다. 시련을 이겨내고 절개를 지킨다. 이런 의미 때문에 유가적 덕목을 부각하는 것. 사실 윤선도의 시 중에도 이런 시들이 있어요.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할 텐데 유가적 덕목을 부각하기 위한 것들 중에 하나가 오우가가 있죠. 수, 석, 송죽, 월 해서 각각의 대상들이 상징하는 가치들이 귀중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서 쓴 애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자, 혹은 연군의 정을 드러낸다. 연은 사랑한다라는 뜻이고요. 군은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군주죠. 그래서 임금사랑 충이죠. 그쵸? 임금사랑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는데 그러나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자연 그 자체가 아름다운 대상으로 인식하였고 그래서 심미적 가치 얘가 그냥 보기에 예쁘다 아름답다 이런 가치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들이 특징이고 시조의 서정적 특징 자신의 감정을 그리는 것이 강화되는 게 특징인데 어부사시사에서도 이러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잠깐 조선 전기의 시조들도 한번 보고 윤선도의 다른 작품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강산이 좋다한들 내분으로 누웠느냐 님군 은혜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님군 은혜 임금님의 은혜가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윤선도의 작품인 만흥인데요. 이 만흥에서 보시면 이것도 다 자연에서 지낼 수 있는 것도 임금님의 은혜다. 연군의 정
과 통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보시면은 얘는 되게 중요한 작품이에요. 맹사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강호사시가입니다. 선생님이 자꾸 헷갈리는 강호사시가예요. 자, 이 강호사시가는 최초의 연시조라고 첫 시간에 얘기했었습니다. 최초의 연시조. 시조의 종류 중에 연시조라고 하는 장르를 가장 먼저 연 사람이 바로 이 맹사성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강호사시가의 강호는 우리 첫 줄에서 나타났듯이 마찬가지로 자연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춘사는 얘도 마찬가지로 사시기 때문에 그 사계절을 나타내서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나타나는데요. 강호에 봄이 드니 미친 흥이 절로 난다. 탕료 개변에 금리너 안주로다. 이 몸이 한가해온도 역군은 이셨다. 에서 요 역군은을 보시면 역시 임금님의 은혜다. 내가 이렇게 한가하게 지내는 것도 역시 임금님의 은혜이다. 그쵸? 얘가 바로 연군지정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연 속에 숨어 살면서 자연을 예찬하는 시에도 이렇게 임금님을 찬양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다. 이런 것들이 조선 전기의 특징이다. 근데 조선 후기로 갈수록 자연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쪽으로 나아간다고 이렇게 보기에 나와 있네요. 우리 연시조라고 하는 갈래는 문제 내기 딱 좋은 분량이라고 했었죠. 반드시 연시조의 특징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일단 필기를 해봐야 되는데 이 필기 다 하기 조금 어렵긴 하겠죠, 그쵸? 그래서 어부사시사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임금의 은혜나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연결시켜 드러내고 했던 조선전기의 시조와는 달리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각각 10수씩 총 40수에 걸쳐 노래함으로써 자연의 아름다움 그 자체를 드러내고 이러한 자연에 빠진 화자를 통해 인간과 자연의 조화와 합의를 추구하고 있다. 즉, 이 작품은 강호자연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만족해하는 화자가 자연에서 갖는 여유와 흥취를 주된 정서로 한다. 사실 이게 중요해요. 이 작품은 강호자연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만족해하는 자연. 화자가 자연에 대해 갖는 여유와 흥취를 주된 정서로 한다. 이것만 쓰시면 됩니다. 나머지 쓰기 힘드시죠? 이것만 쓰세요. 이것만 쓰시고 잠깐 위에 보자면은 자연과 뭐 인간이 합일된다 이런 말 드러나는데 자연과 인간의 조화 합일 네 글자 배웠었죠, 그쵸? 물, 아, 일, 체가 있었습니다. 얘 되게 많이 나오는 애예요. 자연과 합이라는 거, 조화 이루는 거, 이 물화일체의 경지, 얘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설 시조인 가와 현대 시조인 나를 읽고 아래 활동을 해보자고 써 있는데요. 가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창 내고자, 창을 내고자, 이 가슴에 창을 내고자. 고모장지, 쇠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돌적이, 수돌적이, 배목걸새, 크나큰 장도리로 뚱당 박아 이 내 가슴에 창 내고자. 이따감 하 답답할 째면 여다져 볼까 하노라고 되어 있는 시네요. 자, 이 시 보시면 창을 내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마음이 답답할 때면 여다져 보려고. 내가 마음이 너무 답답할 때는 창을 열어서 내 마음을 환기시키고 싶은 마음을 얘기한 시가 바로 이 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적 화자가 굉장히 답답한가 봐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집 밖으로 못 나가는 제 심정 같네요. 작자 미상이라고 돼 있는데 작자라는 가 미상인 게 아니라 누가 지었는지 모른다죠. 자, 우리 3번에 가능 사설시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설시조는 어떤 형식적인 특징이 있냐면 평시조의 형식을 파괴한다라고 하는 게 얘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형시조의 형식을 왜 파괴하게 되었을까요? 자, 일단은 한 가지가 창작된 다음에 오래되면 변질되게 되죠. 그쵸? 얘는 조선 후기에 많이 창작되었는데요. 조선 후기에 평민층으로 작자층이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시조라고 하는 게 보통은 사대부들이 많이 지었던 게 바로 시조인데 이 조선 후기로 가면 평민층도 시조를 많이 짓게 돼요. 그래서 이 사설 시조의 작가들은 평민들도 많이 창작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형식이 파괴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시조의 형식은 가장 특징적인 것이 3장, 6구, 45자 내외의
사음보율을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쵸? 자, 음보율은 나왔는데 이거 말고도 뭐가 있냐면 음수율이라는 애가 있어요. 얘 반드시 적어둡시다. 자, 음수율이라고 하는데 음의 숫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청산배곡 같은 경우는 살얼이 랐다 해서 332조다고 했었는데 사실 시조 같은 경우에는 꼭 딱 떨어지게는 아니지만 7, 8, 7, 8 그리고 9, 7 요런 형태를 많이 취해요. 그 7, 8이라고 7글자, 8글자. 그러면은 한 줄에 초장은 7글자, 8글자, 중장 7글자, 8글자, 그리고 종장은 왜 9글자, 7글자냐면 종장 첫 음보가 반드시 3글자여서 그런 경우가 많겠죠. 그쵸? 우리 대표적인 시조 우리가 외울 수 있는 거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인걸은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데없다. 어즈버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뭐 이런 거 나오죠. 그쵸? 종장 첫 부분은 반드시 3글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시를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창을 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 내고자. 일단 사음보로 자를 수는 있죠. 그쵸? 이렇게 잘라볼게요. 자, 그럼 각 음보가 우리 보통은 7글자, 8글자 정도라고 돼 있는데 글자 수가 굉장히 늘어났죠. 그쵸? 일단 8글자고요. 8글자. 그리고 5글자, 9글자. 그러니까 얘는 8, 9가 되죠. 그쵸? 근데 얘는 뭐 시작에 불과하다고 보시면 돼요. 고모장지, 새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얌돌적이, 수돌적이, 배목걸새, 크나큰 장도리로 뚱당바가 이내 가슴에 창내고자. 중장이 굉장히 길죠. 이 중장이 굉장히 길다는 것도 사설시조 또는 어시조의 특징이에요. 중장이 계속 길어지는데 얘는 한 음보당 몇 글자가 들어갔는지 계산조차 할 수가 없죠. 그쵸? 장지라는 말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데 얘는 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들창이다, 뭐 좌우로 열어젖히게 된 장지다, 창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비슷한 음절이 반복되면서 음운을 형성하고 있죠. 운율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게 음보율이나 음수율이 아니라 이렇게 단어 자체가 운율을 형성하는 것도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작품에서. 이따감 하 답답할 쯤엔 여다 져볼까 하노라. 이따감 하 답답할 쯤엔 너다 져볼까 하노라. 자, 이제 종장 첫 구가 3글자로 시작한다는 거. 얘는 시조가 끝까지 가지고 가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얘는 똑같죠. 평시조랑. 나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는 현대 시조인데요. 이 햇살의 고요 속에서 쯔쯔쯔 소리가 나오고 얘는 모음이 안 들어가 있죠. 뭐라고 읽어야 될지 좀 모르겠네요. 그쵸? 자, 얘가 첫연인데 얘가 초장이 되겠죠. 바람은 쥐가 쏠 듯 스스스 문틈을 넘고 중장입니다. 후드 옆 외진 간역 녹슨 기차 바퀴 소리 종장입니다. 되게 제목이 되게 특이해요. 귀로 쓴 시거든요. 이승은이라는 사람이 쓴 귀로 쓴 시인데 얘가 현대의 시조인데 음보율도 사음보로 이렇게 잘라볼 수가 있죠. 그렇죠? 뭐 초장, 중장, 종장 그리고 사음보다 뭐 이 정도는 시조의 특징을 정확하게 갖출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주로 우리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살린다는 시조의 특징과 통하는 면이 있겠습니다. 자, 사설시조인 가와 현대시조인 나를 읽고 아래 활동 해볼게요. 가를 평시조와 비교해보고 우리 비교해봤죠? 사설시조의 형식이 주는 효과. 자, 일단은 굉장히 길죠. 다 쓸 수 없겠죠. 그쵸? 사실은 쓰기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좀 중간중간 잘라서 보도록 할게요. 가는 평시조가 지켜온 음수율과 같은 형식적 규칙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다. 음수율 중장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그쵸? 중장 길어짐. 자, 초장은 비슷해요. 그냥 전형적 음수율에 가깝고 근데 중장과 종장이 평시조와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돼 있는데 중장은 첫 번째 구와 두 번째 구에 해당하는 내용이 상당히 길어졌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설시조의 중요한 특징. 중장이 굉장히 길어졌다.
그래서 중장에서 여러 형태의 장지를 나열함으로써 본래 시조가 지니고 있는 리듬감과는 전혀 다른 서사적 리듬감을 형성하였으며 얘는 리듬감을 형성할 때 뭐 음수라든지 끊어읽기가 아니라 단어를 통해서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 및 표현의 측면에서도 창을 내고자 하는 시적 가자의 절실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강조하고 있다. 서정성이 강조됐다. 우리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서정성이 강조됐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평시조랑 비교해서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음수율이 지켜지지 않고 중장이 길어졌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스로 정리를 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음수율이 지켜지지 않고 있고 중장 내용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다. 이 정도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점에서 시조를 계승했다고 볼 수 있는지 친구들과 함께 얘기해보자. 우리 친구들 만날 수가 없으니까 친구들과 얘기했을 부분들을 선생님 뇌피셜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작품은 2003년에 발표된 작품이지만 평시조의 형식적 규칙인 3장6구 형태를 지니고 있고 형식적 측면에서는 시조를 계승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왜? 3장6구라서. 그리고 시어나 표현이 현대적이지만 우리말의 맛과 멋을 살린 대표적인 갈래이기 때문에 우리말의 맛과 멋을 살린 나가 시조 장르라고 할 수가 있겠다. 그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부사시사 해봤는데요. 선생님이 사실 지난 강의를 좀 들어보니까 조금 빠른 감이 없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잘 듣고 있다고 믿고 또 열심히 다음 강의를 올려야 될 것 같죠, 그쵸? 4월 6일날 과연 개학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어렵지 싶은데 그러면 사실은 어부사시사까지 올리려고 했는데 쉽게 쓰여진 시까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점 있으면 유튜브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요.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약간 말이 빠르다거나 아니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었다면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시면 열심히 성심성의껏 댓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테스트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적은 것 같아서 우리 온라인 클래스에다가 OX 퀴즈를 좀 올려볼까 해요. 여러분 어부사시사 반드시 본 다음에 OX 퀴즈도 참여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